양평군의 이혜원 의원입니다. 준비된 전문으로 먼저 발표한 후에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이혜원 의원, 경기도 의원, 스타프. 지금은 위드 패러다임 시대입니다. 그저 양평이라는 내 고을, 내 울타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밖에 떠올리지 않는 12만 양평 국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양평군의 의원 이혜원 인사드립니다. 초선의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이젠 더 큰 무대로 진출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 양평군 제2선거구 경기도 의원의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치라는 커다란 의미로 접근해보면 지금이 아니면 양평군 발전을 위해 후회를 남길 것 같고 개인 의원의 관점에서 해석해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주 커다란 빅 아젠다도 그렇다고 욕심낸 빅피처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 소신을 믿고 그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의원에 출마하는 몇 가지 소신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위드 패러다임 시대에 양평과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의 연관성입니다. 첫째는 경기도에서 양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양평을 위한 구체적 상생 발전안으로 경기도와 함께 동반 선장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도에서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서 미래로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사업 등 앞으로를 위한 정책으로 양평 미래와 함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더 나은 양평과 함께하는 양평 만들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카본 제로를 위해 모든 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삶의 휴식 공간으로 부러움의 땅 양평이 외지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요소들로 양평의 가장 큰 자산이고 자랑이었던 환경 파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카본제로 양평 실현을 위해 장기 플랜을 완성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와 함께하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양평만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365일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사업으로 양평의 대표 브랜드를 창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가족 여러분, 며칠 전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승리한 우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상암구장을 가동 내온 관중들과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와 완성되어가는 대표팀의 모습, 그리고 유닛되어진 선수들에게 보내는 아낌없는 칭찬이 역시 캡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관중에서 만들어진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카드 섹션은 감동을 넘어 너무나 큰 메시지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저 이혜원도 이제 또 다른 출발선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서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오랜 수건이었던 이란전의 통쾌한 승리처럼 이혜원도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양평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 우리 양평이 캡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양평 국민들께 이혜원의 행보에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아서 양평 국민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혹시 이 범주 안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2018년 전부터 매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드셨던 걸로 아는데 작년에도 만드셨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럼 두 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네. 4년 동안 의정 보고서 만드시면서 담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들 네. 그거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군의원에서 지금 도의원으로 출마하시잖아요. 네. 군의원이 아닌 도의원을 선택한 네. 이유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 의정보고서를 연 이래 2018년도는 지나고 1월쯤에 3월쯤인가 그 다음에부터 해서 2021년까지 4번의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정보고서를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2018년도 선거운동 시절에 국민들께서 이제 제가 홍보를 하러 다닐 때 도대체 군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선거 때만 보인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제 과거에는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모르는 것 좀 공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현장 속에서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도래로 담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행정감사로 이어지는 부분들, 그 안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행정감사로 또 예산으로 그리고 도래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담당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래 하나 제정을 이제 일부 개정 외에 제정을 할 때는 거의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또 결정했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좀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의정보고서 안에 초기에 제가 의원 활용법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의원들을 이럴 때 사용하십시오 라는 부분으로 어떠한 것이든 궁금한 것은 의원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 기억에는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군의원이 아닌 도의원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주위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많이 기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심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원이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주민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에 대한 재선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일 것 같고요. 재선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의장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의장의 욕심이 있었다면 당연히 군의원에 도전을 했겠지만 양평군 동구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경기도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도의원분들 중에서 활약해 주셨던 선배님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제가 본받아서 또 모르는 건 공부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양평에 예산을 가져오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양평의 가치, 네. 그리고 아까 그 말미에 말씀하신 양평이 경기도에서 캡틴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네. 어떤 것이
우리 양평에 갇히고 또 양평이 경기도에서 캡틴이 될 수 있는 분야인지 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것 네. 예상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가 커다란 빅 아젠다나 아니면 커다란 아젠다나 어떤 비춰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지방의원들은 국민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초로 삼고 그 뜻을 따라서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해드린 부분도 제가 감히 제시한 것은 그냥 제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양평의 여러 가지 이 천혜 자연에 대한 부분들 또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양평에서 살아가면서 그 부분이 외지로 가지 않고도 양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들을 분명히 다 꾸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가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네. 기초위원회 나갈 것이냐, 광역위원회 나갈 것이냐, 중복되는 질문이 좀 되겠습니다만, 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입장에서야 네. 당연히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느 선거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선거가 당선권에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데, 네. 아까 좀 유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네. 좀 선언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의원께서 사회복지사 전문가라고 자칭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소외된 계층과 함께할 것이다 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네.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답변으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지금 현장을 떠나서 정치인의 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평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양평 복지에 대한 양평형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수님께 질문도 했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민간 사회복지를 실천하시는 현장에서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일단 청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사회복지 쪽에서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 돌봄에 대한 부분인데 청년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같이 사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또 경제권을 갖고 올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그 청년들은 일을 가질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가면서 좀 이렇게 크게 양평군을 위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양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더불어서 이제 선거 전에 마지막 인수위가 이제 내일 개회를 할 텐데요. 네.
양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보를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이제 목소리가 지금 에 따라서 이제 행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앞서 이제 그 청오면 주민들은 네. 한 목소리로 지금 이제 토종 동자 복숭아 사업에 대해서 네. 원하는 대로 가결을 해달라. 네. 흡수를 지금 하고 있는 네. 지금 마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당의 입장을 좀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양평의 가치, 또 양평의 어떤 대표 브랜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연관해서 그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좀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양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기자님들도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지금 양평이 갖고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과 친환경에 대한 양평을 내부에서 얘기했을 때 양평은 어떤 곳이야라는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살짝 그 부분을 의견을 드리자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 친환경 특구, 양평은 친환경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림이 저희가 양평이 한 73% 정도 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이냐, 국민에게 함께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단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토종동자 관련 거나 자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내일 인쇄가 시작이 되면 그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지금 기자님이 성업 연민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토종 종자에 관련된 예산을 가결해 달라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 부분이 성업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업면민들의 공론화 과정은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부의 기관 단체 장에 움직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인시회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혜원 의원의 전공이라고 하는 복지 쪽의 상임위를 배정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양평군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용이한 DJ나 국토위 등등의 네. 예산 확보 용이한 상임위에 배정되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상임위에 배정받고자 하는지 그 답변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떠한 초선이든 대선이든 제 1순위가 기재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의 역할 자체가 그 기초의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군의원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심의 가결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의원이 갖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양평군을 위한 역할이 충분히 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기초의원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기도입니다. 서울 아마 다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기도의 양평 국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양평군의 부족한 예산 확보를 하는 또 각 기관의 어떤 가교 역할 또 제가 장점이 있는 것은 4년 동안 우리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부서의 부서장들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견도 좋지만 공직자의 의견들을 분명히 경청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뭐 초선이 원하는 상임 조정받기는 어렵다는 걸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제일 그러다- 먼저.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란과 우리나라의 투명에서 우리 관중들이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카드 섹션으로 표시를 한 것처럼 우리 네. 국민들은 이혜호 의원이 도의원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도의에서 이혜원 의원이 이번에도 이런 예산을 또 따왔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따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충격 정도로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아니면 뭐 찾아가서라도 무릎을 꿇든 경기도 우리 양평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그동안 그 역량을 보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보여요. 국민들이 이혜호 의원의 한 후보로 인해서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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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에 대한 부분도 최선을 끝까지 열심히 한 분 한 분 외치면서 열심히 할 거고요.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 선택을 국민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 역할에 대한 부분 또한 많이 느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평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